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고 듣기만 해도 배울 수 있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1.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기본 도형들과 이 도형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Create New 하시고요. 자, 여기서 모바일이나 웹, 프린트 이런 기본 설정 값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 경우에는 위에 있는 설정 값들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서만 보고 웹에만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하실 때는 여기 있는 단위를 픽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걸 프린트하거나 인쇄를 하겠다 하면 이 부분을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저는 픽셀로 잡아볼게요. 자, 가로 1280 잡고요. 자, 세로는 720으로 잡아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로 긴 사이즈, 세로로 짧은 사이즈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픽셀 사이즈로 된 도화지가 열리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여기는 기본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사각형 모양이 있죠? 자, 이게 기본 도형이 되겠어요. 자, 이걸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사각형, 코너가 라운드 되어 있는 라운디드 렉탱글, 그 다음에 엘립스, 폴리곤, 스타, 플레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도형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아예 열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또 누르고 기다리면 귀찮죠? 자, 이때 우측에 보시면 바가 하나 나오고요. 화살표 나오죠?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예 여기 있는 윈도우로 하나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도형만 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사각형, 그 다음 옆에 있는 라운드 사각형, 그 다음 원입니다. 그리고 다각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별이 되겠죠. 자, 플레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데요. 자, 이 도형들을 그리실 때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정확한 사이즈를 그려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럴 때는 클릭 드래그를 하지 않고요. 그냥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화창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 길이를 지정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픽셀, 그 다음 세로는 400픽셀 잡았어요. 자, 그리고 OK 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라운디드 렉탱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라운디드 렉탱글도 그냥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를 바닥에다 한번 그냥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대화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있고 코너 레디우스라고 있죠. 자, 이 코너 레디우스는 뭘까요? 코너 부분이 라운드 되는데 그 라운드 값을 얼마 정도 줄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너 레디우스가 12픽셀이죠. 자, 이거를 뭐 더 높이 줄 수도 있고 더 낮게 줄 수도 있겠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라운디드 렉탱글과 이 그냥 렉탱글은 사실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렉탱글을 그렸을 때도 코너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이 동그라미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 옆에 라운드된 선 모양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 점을 잡고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을 라운드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때는 정확한 값으로 줄 수 없고요. 그 옆에 수치가 나오죠. 그걸 보고 원하는 수치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좀 잡기가 힘들죠. 적당히 눈대중으로 그리실 때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정확한 수치대로 그리셔야 될 때는 여기 있는 라운디드 렉탱글로 클릭을 해서 직접 코너 레디우스를 입력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400, 그 다음 300, 그 다음 코너 레디우스 30 이렇게 주시면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라운드 값이 더 크죠. 자, 이때도 이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변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렉탱글과 라운디드 렉탱글 차이가 되겠고요.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엘립스 툴은
기본적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원형 형태의 도형을 그려주게 되는데, 자, 이때 정원을 그려야 한다면, 자, 내가 눈대중으로 보고 정원을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이때는 정의 의미를 갖는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죠. 쉬프트. 자, 이렇게 쉬프트로 정원을 그리거나 쉬프트 키를 띄고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타원, 정원 여러 가지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때도 똑같이 이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화지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가로와 세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수치일 때는 정원이 되겠죠. 하지만 자, 가로가 200이고 세로가 100이다. 그러면 어때요? 찌그러진 타원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형태의 도형을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각형이 있죠. 폴리곤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면 자,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육각형 형태 말고 오각형이나 팔각형 이런 것들을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화지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사이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몇 각형이냐, 그렇죠? 면이 몇 개냐, 그걸 여기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육각형인데 예를 들어 12각형이다. 그러면 오케이 해주시면 12각형. 그 다음 삼각형은 3 써주시고 오케이 하면 삼각형.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형을 그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크기도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이때는 찌그러진 건 안 되고요. 중앙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길이가 84.165 픽셀이 되겠죠. 자, 이거를 50 픽셀로 잡았다 하면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점이 있죠. 이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각형도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도 선택을 하시면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요. 마우스로 얹으면 라운드된 선 모양이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원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삼각형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그렇죠? 다각형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라운드 값을 지정하는 수치가 나오지가 않아요. 클릭해도 라운드 값이 나오지가 않죠. 이때는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고 옆에 있는 수치를 확인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별이 되겠습니다. 스타 툴이죠. 자, 이것도 클릭 드래그 하면 꼭지점이 5개인 별 모양이 나오죠. 자, 이것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별을 만들려면 바닥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디우스 1과 레디우스 2가 나오죠. 자, 레디우스 1은 중앙으로부터 바깥쪽 꼭지점이고요. 레디우스 2는 중앙으로부터 안쪽 꼭지점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별들도 더 삐죽삐죽하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완만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것들을 여기 있는 레디우스 1과 2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꼭지점은 지금 5개인데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찍고 여기 있는 레디우스 2를 30을 주셨다 하면 좀 더 뾰족뾰족한 별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때도 선택 이동 툴로 선택을 하면 라운드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안 나오죠. 라운드 값은 여기는 스타 툴에서는 조절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툴을 알아봤고요. 자, 우측 끝에 보이는 플레어 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햇빛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빛이 비치는 효과가 나죠. 자, 이게 그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빛의 광원의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 떨어진 곳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빛의 광원으로부터 이렇게 빛에 반사되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니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도형 툴을 그러면 어디에 활용하느냐? 이 도형을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이 꼭지점을 좀 넣어야겠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꼭지점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펜 툴에 마이너스 펜 툴 또는 펜 툴을 그대로
꼭지점에 얹으면 펜툴 옆에 마이너스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원도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 있는 펜툴을 눌렀을 때 나오는 앵커 포인트 툴. 자,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포인트에 핸들을 붙이고 핸들을 꺾고 핸들을 없앨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원형 도형에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거 완전히 좌우 대칭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펜 툴로 이 모양을 그대로 그린다. 불가능하죠.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이나 딜리트 앵커, 애드 앵커 포인트 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방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있는 원형 도형으로 물방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펜 툴을 누르고 기다리면 나오는 앵커 포인트 툴로 자, 꼭지점 하나를 땅 찍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두 개의 점을 안쪽으로 집어 넣을까요? 자, 이 두 개의 점을 따로 안쪽으로 집어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한 다음 여기 있는 변을 잡고 안쪽으로 집어 넣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찌그러들죠?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바운딩 박스라고 불려요. 이 바운딩 박스의 코너를 잡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변을 잡고 조절을 해주시면 내 마음대로 스케일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도 이 모양 그대로 비율대로 줄이거나 느리겠다 하면 무슨 키를 눌러야 될까요? 자, 좀 전에 우리 아까 했었죠. 원 툴로 도형 그릴 때 정원 그릴 때 무슨 키였죠? 쉬프트였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비율대로 키우거나 비율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찌그러뜨린 다음 물방울 모양이 나오게끔 여기는 직접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 있는 점 두 개를 동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죠. 그 대신 그대로 내려야죠.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죠. 자, 그럴 땐 단축키 쉬프트입니다. 뭐든지 비율 이런 것들은 전부 쉬프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방울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 부분이 약간 좀 들어가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 놓고요. 클릭 핸들을 꺾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방울을 만들어 줄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모양이 이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는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점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줄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좀 내리면 되겠죠. 쉬프트 내려주시면 좀 더 물방울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자, 이것도 좀 더 이쁘게 모양을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조금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물방울 형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트 같은 것도 이런 기본 도형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원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점을 안쪽으로 밀어 넣죠. 자, 쉬프트를 누르고 직선으로 내립니다. 자, 그 다음 이쪽 핸들을 이렇게 꺾으세요. 그죠? 자, 이 핸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쪽이 내려가면 안 되죠? 자, 이때 앵커 포인트 툴로 이쪽 핸들을 꺾어줍니다. 자, 기본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에는 핸들이 달리면 뾰족한 하트 끝이 나오지 않죠? 자, 왜 그러느냐면 여기 핸들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요. 이 핸들을 없앨게요. 일단 자,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로 핸들을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직접 선택 툴로 조금 더 내릴까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잡고 또 내려줍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트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좀 더 볼륨감 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더 넣어주고요. 자, 이것도 좀 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볼륨감 있게도 연출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해주게 되면 이 아래쪽에 또 핸들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꺾으면 이런 하트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 도형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핸들을 붙이세요. 자, 붙이면 뭐 꽃 모양도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그리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양도 이쁘게 안 나와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도형 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러스트레이터로 뭔가를 그리실 때 기본 도형으로 변형을 해서 그릴 수 없는지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도저히 기본 도형으로는 나올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펜 툴로 일일이 하나씩 그리는 거죠. 어쨌든 기본 도형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한 것은 무조건 기본 도형을 활용해서 그리셔야 되겠어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오브젝트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컬러 지정을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 있는 도형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에 까만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바운딩 박스라는 것이 나와서 이 오브젝트가 선택됐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이때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바닥에 빈 공간에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실제 선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선택하면 바운딩 박스가 보이게 되죠. 자, 이때 이 까만색이 뭐냐 하면 이 오브젝트의 테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두리 색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툴 팔레트 아래쪽에 보시면 사각형이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색깔이 채워져 있죠. 또 하나는 선으로만 돼 있어요. 자, 이 위에 있는 게 안쪽에 들어가는 컬러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선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바깥쪽 테두리 선 이게 까만색이고요. 자, 그 다음 안쪽은 하얀색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색이나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하얀색이 입혀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철사로 공예 같은 거 하실 때 철사로 테두리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바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사 안쪽에 종이로 채워져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철사고요. 안쪽에 채워지는 부분이 종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얀색 종이로 지금 이 안쪽이 채워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쪽을 잡고 움직여도 이렇게 도형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컬러 아래쪽에 보면 빨간색 선으로 none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none은 색을 빼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내부에 색이 있는데, 즉 종이로 여기를 둘러싸놨어요. 철사 주위를. 자, 그런데 이 내부 색을 빼버렸어요. none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클릭 드래그 해도 선택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none 표시죠? 자, 이때는 내부 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철사로 테두리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내가 이 안쪽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렇게 내리면 자,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책상만 이렇게 문지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을 해서 컬러를 집어넣을게요. 하얀색은 이 아래에 아예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선택을 하시고 안쪽을 손으로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움직이죠. 자, 왜 그래요? 철사에 종이로 덮어 씌운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면 종이를 누르니까 이 종이를 밑으로 쓸어 내리면 당연히 전체가 다 딸려오겠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색을 넣어줍니다. 덩어리의 개념이에요.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 선색도 뺄 수가 있어요. 자, 바닥에 있는 이 테두리 모양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얘가 위로 올라와요.
자, 이게 어떤 색을 넣을 것이다 라고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얘를 눌러서 이게 위로 올라오면 안쪽에 색깔을 넣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해 준 거고요. 이걸 누르면 테두리 색을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준 거죠. 자, 이때 여기에서 없음을 하게 되면 테두리 색이 빠집니다. 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테두리가 없고 종이만 얹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과 도형이 같은 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별이 안 간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 위에 종이가 하나 얹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또 까만색을 눌러볼게요. 자, 이때도 기본 컬러로 바꾸실 때는 여기 있는 fill 내부색이에요. 이거는 스트로크이죠. fill과 스트로크 잘 기억하세요. 어도비에서 관련된 건 fill은 전부 안쪽 컬러, 스트로크는 선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든 포토샵이든 하나만 아시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쉬우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디폴트 fill and stroke이죠. 이걸 눌러주시면 기본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컬러를 지정을 해도 이것만 누르면 기본 값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나타났죠? 자, 이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일단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fill 내부색이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컬러 피커라는 게 뜨게 돼요. 자, 이 컬러 피커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동일하게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측에 있는 이 막대는 컬러의 종류를 지정을 합니다. 자, 빨간색부터 여러 가지 색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파란색도 자, 이렇게 핑크색이 섞인 파랑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하늘색으로 바뀌다가 연두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요. 자, 이 파란색 기준으로 어두워지거나 또는 밝아지거나 또는 양쪽이 섞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이쪽에 컬러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아래쪽은 뭐예요? 원래 있던 컬러. 지금 이것은 내가 새로 선택하는 컬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제일 끝으로 가면 완전히 원색이 나오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채도가 빠지게 됩니다. 색이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색에서 색이 빠지고 밝기만 남으면 회색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컬러를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합니다. 그 순간 바뀌어버리죠.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내부색 더블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컬러 선택, 밝기 지정, 오케이 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색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색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선색은 까만색이에요. 그죠? 자, 선택도 하시고요. 여기는 스트로크 더블 클릭합니다. 자, 스트로크 나왔네요. 자, 이 부분에서 연두색 부분이나 빨간색 부분, 파란색 부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 해제해보면 파란색 선으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선색과 내부색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컬러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컬러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일러스트레이터에 오브젝트가 얹히는 방식은 색종이를 오려서 도화지 위에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색종이를 하나 이렇게 오렸어요. 하나 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색종이를 오려서 또 얹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도화지에 얹었으니까 나중에 얹은 게 당연히 위에 올라오겠죠. 자, 그린 순서대로 얹히게 됩니다. 자, 또 그려볼까요? 여기는 스타, 별 모양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얹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얹혀지게 되고요. 이때 컬러는 똑같이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또 이거 더블 클릭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도 지정 얹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내부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색을 빼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에 하얀색이 아니니까. 자, 하지만 바깥쪽 배경 도화지색과 같은 하얀색을 지정해버리면 어때요? 내부색이 흰색일 경우에는 선색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겠죠. 예,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도형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걸치기만 하면 선택이 돼요. 도형을 꼭 한 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도 걸치기만 하면 다 동시에 선택이 되죠. 자, 이때 컬러를 보시면 물음표가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하면 연두색, 핑크색, 파란색, 자, 세 가지 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색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물음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더블 클릭을 해서 내가 만약에 컬러를 하나의 컬러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컬러 지정은 내가 몇 개를 선택하든 상관없다. 선택한 오브젝트에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려놓고 보니까 잘못 그렸어요. 자, 얘는 요거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아래에 그려버렸네요. 아, 이걸 위로 옮겨야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위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래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복사해서 붙입니다.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붙이게 되면 제일 나중에 이걸 복사해서 제일 나중에 얹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얹히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딜리트 키. 자, 이걸 위로 가져와 볼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얘도 남겨놓고 또 붙일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예 컨트롤 X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컨트롤 X,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위치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으로 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몇 개가 더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가 얹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제일 위에 얹혀 있는 이 도형을 빨간 것과 연두색 사이에 넣고 싶은 거죠. 자, 이때는 카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 위에 얘가 얹히고 이 위에 얘가 있으려면 자, 이 두 개를 동시 선택을 해서 컨트롤 X에서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5개 정도지만 20개, 30개 이런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야, 이럴 때는 오브젝트에 있는 어레인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오브젝트에 있는 어레인지는 Bring to Front, Bring Forward, Send Backward, Send to Back 이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Bring to Front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제일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빨간 걸 선택을 하고요. 오브젝트에서 Arrange, Bring to Front 합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올라오죠. 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별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Arrange, Bring to Front. 자, 무조건 제일 앞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 오브젝트 Arrange, Bring Forward예요. 이것은 한 칸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고요. 자, 이거 위에 이거 위에 이거, 그 다음 이거 이 순서대로 얹혀 있죠. 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다각형을 여기 있는 사각형 연두색 위로 얹고 싶어요. 자, 그 위에 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Arrange, Bring Forward 합니다. 그러면 한 칸 앞으로 올라오죠. 자, 1, 2, 3, 4, 5, 6 쭉 있는데 한 칸 한 칸 앞뒤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라운드 사각형을 빨간색 원 위로 올리고 싶어요. 자, 이럴 때도 오브젝트 Arrange, Bring Forward.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하다 보면 이런 물체들이 막 50개, 60개, 100개, 200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좀 복잡한 걸 작업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때 이 기능이 없으면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죠. 위치를 바꾸려면 일일이 복사해서 얹어야 되는데 언제 하겠어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올리는 거 반대로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백워드와 백이 되겠어요.
send to back은 제일 뒤로 가져오기. 자, 이거를 제일 뒤로. 자, 이 순서대로 있는데 제일 뒤로 가져갈 거예요. 오브젝트 arrange send to back 하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번에는 별을 제일 밑으로 내려볼까요? 오브젝트 arrange send to back 제일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 다음은 send backward죠. 이건 뭐예요? 한 칸 뒤로 가져가기.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다각형을 이 연두색 뒤로 움직여 볼게요. 선택하고 오브젝트 arrange send backward 한 칸 뒤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해서 붙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해도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브젝트를 변형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오브젝트를 변형하는 방법은 스케일을 조절한다든지 찌그러뜨린다든지 또는 로테이트 한다든지 이런 툴들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걸로 하트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Shift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리고요. 자, 그 다음 약간 꺾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꺾어야죠. 여기 있는 펜 툴 누르고 있으면 나오는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꺾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클릭해서 핸들을 없애겠죠. 자,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서 자, 약간 올려주겠죠.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의 모양을 이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올리고 그 다음 이 부분 꺾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죠. 자, 이런 모양은 여러분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다시 Shift 눌러서 조금만 위치를 바꿀까요? 됐습니다. 자, 이 하트를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할 텐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변형을 하는 것은 이 하트를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바운딩 박스에서 스케일을 조절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비율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조절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Shift 키를 눌러주면 비율대로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변 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뜨릴 수 있고요. 자, 위쪽에서 아래쪽도 찌그러뜨릴 수가 있죠. 자, 이게 바운딩 박스에 기본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툴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스케일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툴들을 아예 윈도우로 꺼내 놓을게요. 자, 우측에 바에 있는 삼각형 누르시면 아예 윈도우로 하나 나오죠. 자, 여기에 보시면 스케일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다른 툴을 선택을 하면 이 도형의 중심점, 센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케일 툴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 중심점 부분에 파란색으로 십자 표시가 하나 나와요. 그렇죠? 이게 기준점이 돼서 내가 원하는 아무 곳에나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키워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물체를 이런 식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내가 찍은 자리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키거나 축소를 시키는데 자, 그런데 여기 찍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기준점이 여기니까 내가 찍은 자리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비율대로 커지겠죠. 자, 그러나 이게 아니고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거나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아래로 긴 도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납작한 도형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선택하고 자, 이 위치에 찍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키우면 비율대로 커져요.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납작해지고요. 위쪽으로 하면 길쭉해지죠? 이런 식으로 윗방향, 아랫방향에 따라서 이런 스케일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여기에 보시면 기준점이 있었죠? 원래 도형의 기준점과 지금 스케일 툴을 선택을 했을 때 스케일 조절하는 기준점이 지금 겹쳐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스케일 툴 선택한 상태에서 바깥쪽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찍어 봅니다. 클릭. 자, 그러면 어때요?
도형의 기준점은 그대로 있는데 스케일의 기준점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면 클릭 드래그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확대가 되고 가까이 가져가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찍고 가져가게 되면 자, 이 기준점이 점점점 안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면 하트가 이렇게 작게 나오겠죠? 자, 이 클릭한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하트도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크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확대 축소의 기준점을 다른 곳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준점을 잡는 거고요. 이 기준점은 내가 원하는 곳에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대신 스케일 툴이 선택되어 있어야죠. 이렇게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기준점을 클릭해서 움직여서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해서 스케일을 변형을 하는 거 말고 수치대로 정확하게 스케일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 대화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스케일 부분에 유니폼이 있고요. 넌 유니폼이 있습니다. 유니폼을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자, 100%가 기본이니까 150%를 줬다. 그러면 오케이 하면 150%만큼 커지는 거죠. 자,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50% 하면 이 원래 크기를 100으로 봤을 때 50%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유니폼이고요. 넌 유니폼은 비율 상관하지 않고요. 가로와 세로를 따로따로 비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넌 유니폼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줬을 때는 프리뷰를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즉석에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K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물체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여기 카피를 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놔두고 또 하나가 복사돼서 나옵니다. 자, 카피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거는 그대로 있고 아래쪽에 80%가 돼서 카피가 돼 있죠. 자, 이렇게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퍼센테이지대로 복사해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스케일이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쉐어 툴이에요. 이 쉐어는 자, 이것도 기준점이 있죠. 여기 도형의 기준점과 이 쉐어의 기준점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상태인데요. 클릭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쉐어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자, 제가 어디에 마우스를 찍었어요? 여기에 찍었죠? 이거 찍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이 선이 기울게 되면서 여기 있는 물체도 같이 기울게 되는 거죠. 자, 이 쉐어 툴은 기울기를 만드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변형 툴들은 반드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또 선택하고요. 똑같이 뭐 이렇게 위 아래로 자, 여러 가지 형태로 기울기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쉐어 툴인데 이 쉐어 툴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하나 찍고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점이 여기 중앙이 되고 가까이 오면 이런 식으로 멀어지면 이렇게 자,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쉐어 툴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쉐어 앵글부터 방향까지 전부 나오게 돼요. 자, 이 대화창에서 이용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쉐어 앵글 값을 자, 이렇게 방향을 주게 되면 그 방향으로 기울기가 적용되죠. 반드시 프리뷰 켜놓고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 엑시스는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버티컬 주면 버티컬로, 호리젠탈 주면 호리젠탈, 앵글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각도 주는 대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쉐어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리쉐입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로테이트와 리플렉트가 되겠습니다.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자, 이 돌리는 방법은 바운딩 박스로 선택을 했을 때 여기는 선택 툴, 셀렉션 툴로 자, 그때 마우스를 코너에 가져가면
휘어 있는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돌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로테이트는 돌리는 기능만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꺼내 놓을게요. 자, 여기 있는 로테이트 툴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하면 그냥 돌리는 건데요. 이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또 열리게 되죠. 자, 각도를 여기서 바로바로 적용해서 보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정확한 각도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면서 프리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칭 모양이에요. 거울에 비치는 효과입니다. 리플렉트 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구별이 좀 가게끔 만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펜 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땅 찍어서 도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리플렉트 툴을 줄게요. 자, 리플렉트 툴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면 어때요? 이 상태와 좀 전 상태 반대로 뒤집어졌죠? 이것은 로테이트하고는 다릅니다. 로테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로테이트는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러면 리플렉트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르죠? 로테이트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겠어요. 리플렉트는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하신 다음 대화창에 보시게 되면 호리젠탈로 대칭으로 거울같이 만들 것이냐, 버티컬로 대칭으로 거울같이 만들 것이냐, 앵글 값에 의해서 거울같이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호리젠탈 주시게 되면 프리뷰 해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위아래로 뒤집히는 거죠? 자, 그 다음 버티컬 주면 좌우로 뒤집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호리젠탈과 버티컬로 X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반사를 시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앵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각도에 따라서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45도라고 하나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45도 이 점을 기준으로 45도로 반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앵글을 이용한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주로 버티컬과 호리젠탈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여기도 카피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쉐입 툴인데요. 이 툴은 일반적인 도형이나 펜 툴로 그린 포인트들이 많지 않을 때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각형 같은 걸 그려놓고요. 리쉐입으로 선택한 다음 이렇게 조절을 해도 그대로 움직이고 전혀 변화가 없죠. 자, 이 리쉐입 툴은 펜 툴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 이럴 때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섬세하게 뭔가를 그렸습니다. 자, 이때 이 리쉐입 툴로 여기 있는 이 포인트들을 위쪽으로 좀 올리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올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당 포인트만 잡혀서 올라가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리쉐입 툴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잡고 올리면 자, 어떻게 되죠? 선택되지 않은 점도 딸려서 올라가게 되죠.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로 여기만 잡으면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만 이 포인트만 올라가죠? 자, 하지만 여기 있는 리쉐입을 이용을 해서 잡고 움직여보면 자, 어때요? 이 포인트들도 같이 딸려서 올라가죠? 이게 바로 리쉐입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기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여기 있는 선택 이동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 그 다음에 펜 툴, 기본 도형, 텍스트, 오브젝트를 돌린다거나 스케일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기능과 그 다음 패스파인더 기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툴들을 익히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 되겠죠. 자, 그거는 여러 개를 접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문제집 많이 풀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실제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경험이 있으면 이 문제 패턴만 보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되죠.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을 그리거나 만들고자 할 때 많이 여러 번 그려봤던 분들은 모양만 보면 이걸 무엇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려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부분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들을 자꾸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혼자 연습해서 숙달시키려면 예를 들어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린다고 한다면 일러스트레이터에 숙달된 사람이 그리는 모양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구나.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것만으로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기본 도형들을 그리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툴 팔레트에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좀 더 다양한 툴을 보시려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툴 팔레트에 보시면 툴이 많지가 않죠. 제가 툴 팔레트에서 스케일 같은 툴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툴 팔레트 하단에 보면 여기에 점 3개가 보이죠. 이걸 누르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줄 3개 버튼이 보입니다. 자, 이걸 눌러서 어드밴스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툴들이 한꺼번에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일이 나오게 되죠. 보통 처음에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베이직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기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우선 이 샘플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릴 샘플이 필요하죠. 자, pixabay.com 들어옵니다. 이 pixabay.com은 무료 이미지들을 다운받는 곳인데 여기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로고라고 치세요. 자, 그 다음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로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로고들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보시면 뭐 이런 거라든지 너구리 얼굴 모양이라든지 또는 꽃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꼭 그려보도록 하세요. 한 20-30개 정도 그려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순간을 넘어서셔야만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를 훨씬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트로피 모양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선택하고요. 자, 프리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는 적당히 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신호등이 있는 타일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이것은 프로그램을 짜서 매크로로 이런 사진, 무료 사진들을 막 마구잡이로 다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버튼이 이제 활성화되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됐네요. 자, 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에 얹어서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폴더 열기 들어가서요. 자,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한 파일 나오죠? 자, 이거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일러스트레이터 도화지 위에다 그냥 얹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가져온 거 여기 그대로 얹혀 있죠? 자, 사이즈 줄여볼게요. 자, 여기 바운딩 박스 부분 잡고요. 줄입니다. 자, 그 대신 비율대로 줄어야겠죠? 찌그러지면 안 되죠? Shift 눌러주시고 줄이고 자, 그 다음 다시 들고 가져와서 자, Shift 눌러서 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 도화지 사이즈에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Shift 눌러서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울게요. 자, 스페이스 눌러서 배치시켰죠? 뭐 조금 더 키워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트로피를 최대한 좀 크게 놓으면 여러분이 그리시기가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다가 보면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물체예요. 자, 그러면 전부 틀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여기 얹혀 있는 모든 것을 오브젝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브젝트에 가서 락 걸어줍니다. 락을 어떤 걸 걸까요? 지금 선택된 걸 거는 거죠. 셀렉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확대하고요. 여기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그려주게 되는데, 자, 전체를 그려버리면 대칭이 돼야 돼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자, 정확하게 반만 그려주세요.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 그림은 반만 그리는 겁니다. 클릭, 클릭. 자, 그 다음 여기 찍을게요. 자, 이 손잡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리려면 복잡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곡선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려서 또 유지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들 부분은 나중에 그리는 거죠. 자, 일단 안쪽만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안쪽에 색깔이 채워지죠? 시작점과 끝점을 얘가 알아서 가상의 선으로 이은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를 입히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컬러를 빼줄게요. None, 없음으로 뺍니다. 없어졌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핸들 때문에 이 부분을 그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자, 이 핸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 마우스 커서 펜 툴 부분을 점 위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꺽쇠 모양으로 펜 옆에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없어졌죠? 자, 여기에 또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또 찍어주세요. 자, 스페이스 눌러서 끌어올리고요. 자, 이 부분 또 잡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이 곡선 또 만들죠? 자, 여기 한번 또 땅 찍고 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약간 빼서 찍어주는데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확대를 해주시면 좀 그리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펜 툴로 여기를 땅 찍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곡선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게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죠? Shift 눌러서 핸들도 자, 직각으로 빼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땅 찍어줍니다. 그리고 Shift 눌러서 수평으로 찍어주겠죠? 자, 그 다음 또 스페이스 눌러서 움직이고 Shift 누르고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자, Shift 눌러서 여기에 가져오게 되면 중간에 안내선이 나올 거예요. 자, 왜 그러죠? 이 윗부분에 이미 그려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포인트가 이렇게 딱 걸려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가이드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 상단 뷰에 가셔서 스마트 가이드를 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가서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 나왔네요. 그죠? 자, 엔터 쳤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측으로 뒤집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여기 로테이트 툴 누르고 기다리시면 리플렉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거울같이 반사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반사 툴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어느 쪽으로 반사될지, 그렇죠? 프리뷰를 꼭 켜야죠. 그 다음 버티컬, 호리젠탈, 버티컬이죠? 자, 그 다음 OK를 하지 마시고요. 카피를 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게 그대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그대로 들고 이쪽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마트 가이드 때문에 정확하게 붙게 돼요. 자,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해주고요.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로 드래그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도형의 점과 이쪽에 있는 복사한 도형의 점이 정확하게 일치해 있어요. 자, 하나만 찍어서 움직여 볼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스마트 가이드 선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붙었으니까 이 두 개의 점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이어줍니다. 자, 떨어져 있는 점은 잊기 쉬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엔터 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쳤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잇고 싶어요. 지금은 따로따로 돼 있죠. 하나의 도형으로 이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펜 툴로 포인트 하나 찍고요. 앵커라고 여기 떠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마우스 얹으면 앵커라고 또 뜹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옆에 포인트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만 해주면 여기 있는 이 선과 이 선이 하나의 선으로 지금 이어지는 거죠. 자, 이때는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점이 겹쳐 있으니까 여기 있는 펜 툴로 두 개의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찍지 않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연결시켜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럼 어때요?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건 전부 선택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면 요 점과 요 점도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위치한 두 개의 점이 동시에 선택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컨트롤 J 누릅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은 이어져요. 움직여 볼게요. 자, 어때요? 이어졌죠? 두 개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 점도 또 컨트롤 J 해서 이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점도 이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의 도형이 됐죠. 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옆에 손잡이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자, 이 부분부터 찍어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각지고 꺾이는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편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갖다 놓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또 땅 찍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찍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찍고 또 드래그해서 모양을 잡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지금 이 위쪽으로 밀리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끝나버렸죠? 자,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놔두세요. 찍고 Shift 누르고요. 찍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뭘로 이용합니까?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자, 이 부분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모양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다 그렸죠? 자, 이거 그대로 옆에다가 또 복사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울 리플렉트 툴로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로 카피. 그 다음 여기 있는 직접 이동으로 클릭 드래그. 직선으로 가야죠.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면 직선으로 갑니다. 자, 딱 갖다 놨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컬러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색이 반으로 나뉘죠? 중간에 있는 이런 다른 색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따로 나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모양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중간에 색이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를 선택을 하고 색을 넣어버리면 같은 색으로 통째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통째로 들어가죠. 자,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반만 따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클릭, 쉬프트, 클릭, 엔터. 자, 그 다음에 트로피 부분과 중간에 선을 이용을 해서 디바이드로 쪼개줍니다. 자,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로 갑니다. 자, 패스파인더 있죠? 자, 여기서 디바이드를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디바이드로 쪼개요. 자, 디바이드로 쪼개면 이게 한 덩어리가 돼 있죠? 자, 이걸 나눠야 돼요. 오브젝트 언그룹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따로 나뉘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거 선택을 하시고요. 컬러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 하시고요. 자, 이렇게 색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똑같이 색을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색이죠. 오케이. 자, 저는 그냥 확실하게 나오게끔 했어요.
자, 그 다음 이 전체를 선택하고 선을 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너무 진한가요? 자, 선택해서 조금 밝게. 자, 이렇게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별도 하나 얹어볼까요? 자, 여기 누르시면 스타 툴 나오네요. 이렇게 클릭, 쉬프트 눌러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얘는 지금 여기 수평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경사가 있죠. 자, 이 경사된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스타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닥에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 2번 안쪽 원을 좀 작게 만드는 거죠. 자, 8 정도 줘볼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하나 만듭니다. 좀 작네요. 조금 더 키울게요. 자, 이때도 쉬프트를 눌러서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대로 갖다 놓고요. 여기에 하얀색 줍니다. 자, 여기 하얀색 주시려고 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서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기본 컬러 주는 거 있죠? 디폴트 필 앤 스트로크 눌러서 흰색 넣고 여기서 선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색을 다르게 넣는 것은 또 따로 그려야 되죠. 자, 이렇게 나눠서 줘야지만 컬러를 다르게 줄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한 컬러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컬러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좀 더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하얀 부분은 뭐예요? 기본 도형이죠? 렉탱글로 그냥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는 간단하죠. 컬러만 다르게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손잡이, 별, 트로피 모양들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은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에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작업하는 일종의 노하우가 되겠죠. 이런 순서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바로바로 적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때 자주 쓰이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이는 패스파인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는 복잡한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스파인더 윈도우가 열리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쉐입 모드가 있고요. 패스파인더 모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쉐입 모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쉐입 모드에는 4가지가 있어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우선 합집합은 이렇게 2개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을 경우가 되겠어요. 자,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가 겹쳐서 있는 상태에서 이 2개를 하나로 합치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따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겹쳐 있는 2개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나는 여기에 테두리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색을 넣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개의 컬러를 붉은색으로 주고요. 테두리를 까만색 선으로 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얹었을 경우에는 선이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선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없음, none 누르게 되면 자, 그러면 선이 빠지는데 문제는 이쪽 선도 빠져버리죠. 자, 나는 이 테두리에 선이 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이 쉐입의 합집합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개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쉐입 모드에 있는 유니트 합집합 버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2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컬러를 넣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만 선이 나오고요. 내부 색은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합집합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합집합으로 합쳤을 경우에 여기는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라운드 시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라운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복잡한 도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나는 요런 모양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원이 빠지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차집합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차집합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물체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위에 있는 물체만큼 빼버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 빼기 2 하면 이게 3이 되는 거고요. 이 원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얹었어요. 자, 두 개를 동시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차집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그 만치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런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모양을 정확하게 그리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집합이 되겠어요. 교집합은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겹쳐지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주는 겁니다. 자,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있는 교집합을 선택을 해줍니다. 인터섹트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겹쳐지는 교집합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버리겠죠. 자, 지금은 이 기능들이 어디 많이 쓰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실제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은 겹쳐지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남겨줍니다. 자, 이 오브젝트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이 안쪽이죠. 이 안쪽 부분은 빼버리고 바깥만 남기는 겁니다. 자, 선택하고요. 여집합 해줍니다. exclude죠. 자, 그러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색을 넣어 볼게요.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색이 여기하고 여기만 들어가고 중간은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만약에 아래쪽에 자, 이렇게 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넣어요. 자, 그 다음 이 사각형을 제일 뒤로 보낼게요. 지금 이걸 나중에 그렸으니까 이 물체보다 얘가 나중에 올라와 있죠? 자, 이 물체를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해서 제일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뚫리죠. 예, 아까 우리 패스파인더 한 거에 여집합이었죠? 겹쳐지는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빠지면서 뚫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 중간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이렇게 딱 마주쳐 있어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을 빼버릴게요. 자,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안에다가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여집합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버리죠. 예, 중앙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여집합 기능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합집합이나 차집합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오브젝트 두 개씩을 가지고 이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 개를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새로 그리기 귀찮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할게요.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면 자, 커서 옆에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또 Alt 키를 띄지 않고요. 그대로 또 복사하고요. 또 그대로 복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합쳐볼게요. 합집합. 그러면 어때요? 합쳐지죠? 자, 이거는 개수에 상관없이 전부 합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차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하고 차집합 합니다. 자, 어떻게 되죠? 제일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그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 빼버리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이죠.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거에서 이거를 통짜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교집합은 선택하고 교집합 해볼게요. 자, 여기만 남았네요. 자, 이건 뭐죠? 지금 2원이 그대로 다 겹친 거 있죠. 4개가 전부 다 겹친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자, 이것도 교집합이 적용되죠. 오브젝트의 개수에 상관없이 동시에 겹쳐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집합은 좀 다릅니다. 자, 여집합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겹쳐 있는 부분 빠지는데 얘는 남아있네요. 이거는 겹쳐서 빠졌지만 얘가 또 겹치면 그것은 다시 생기는 거죠.
2개일 때는 빠지고요. 3개일 때는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을 때는 이 여집합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건 잘 안 쓰게 되고요. 주로 요 3가지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패스파인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여기 있는 디바이드 기능입니다. 사실 뒤에 있는 건 뭐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은 없습니다. 이 디바이드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 디바이드는 겹치는 부분을 전부 조각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을 또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또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사각형도 하나 놓을게요. 자, 됐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죠? 야, 이렇게 겹쳐 있죠. 자, 지금 이 물체가 겹쳐져서 선이 걸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을 전부 조각조각 내는 거죠. 자, 해볼게요. 디바이드. 자, 그러면 원래는 가려져서 안 보여야 되는데 선들이 다 보여요. 그죠? 자, 움직여 볼까요? 자, 동시에 움직이죠. 이 패스파인더를 해주게 되면 이 전체가 일단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한 덩어리로 묶여요. 자, 오브젝트에 가시면 여기에 그룹과 언그룹이 있죠.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할 때는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한 덩어리 같이 되는 거죠. 언그룹은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3개의 오브젝트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에서 그룹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각각 다른 물체긴 하지만 하나만 선택해도 다 같이 선택되고 움직일 때도 다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게 그룹 기능이 되겠어요. 오브젝트에서 언그룹을 주시면 다시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게 그룹과 언그룹인데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일단 그룹으로 묶여요. 오브젝트에서 언그룹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부 조각조각 떨어지죠. 자, 이게 바로 디바이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기 쉽죠? 무조건 선으로 둘러싸이는 건 전부 다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면 대 면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면 대 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펜툴로 여기에 선을 하나 긋습니다. Shift 눌러서 직선, 엔터.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클릭, Shift, 클릭. 자, 그 다음 여기에 클릭, Shift 45도로 선을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자, 여기서 또 클릭, 엔터. 그렇죠? 자, 이걸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요 선을 그대로 배치를 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선도 배치를 시킵니다. 자, 이 선은 정확히 중간에 갖다 놓기 쉽죠. 왜 그렇죠? 안내선이 나오게 되죠. 그 안내선은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를 켜게 되면 센터가 딱딱딱 잡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바깥에 빠져 있더라도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정확하게 중간에 잡히게 되죠. 그대로 놓으시면 센터에 딱 잡혀서 겹쳐지게 됩니다. 자, 이때 선택을 전체를 해주고요. 여기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디바이드. 자, 그러면 바깥쪽에 나간 부분이 없어지죠. 자, 선 대 면은 면하고 겹친 부분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전부 사라져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서 언그룹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부 조각나서 쪼개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색을 넣게 되면 이런 모양도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선을 빼볼게요. None 주시면 이렇게 색동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패스파인더의 기능인데요. 이 패스파인더를 면 대 면으로 자를 때는 그냥 겹쳐진 부분을 나누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나 지금과 같이 면 대 선을 이용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선이 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케이크 있고요. 케이크를 칼로 자르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케이크에 이 정도부터 요렇게 자르면 자, 여기 공간이 남아있죠. 잘리지 않는 공간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잘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디바이드를 주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잘리지가 않습니다. 디바이드 해볼게요.
오브젝트에 가서 언그룹을 하려고 해도 언그룹이 딘드에서 나오지가 않죠. 이건 잘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끝에다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데 이게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왔다고 장담을 할 수 없죠. 확대를 해보면 아주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바깥으로 빼버리세요. 자, 이게 칼선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케이크를 이쪽 바깥에서부터 쭉 잘라서 이쪽 바깥까지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패스파인더 하실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 자르는 선이 물체를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게 되면 인쇄물, 포스터, 웹용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텍스트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 좌측 툴 팔레트를 보시면 T라고 나오죠. 자, 이 T를 누르시고요. 도화지로 가져오게 되면 I자 커서 옆에 점선 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글씨를 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로렘 입섬이라고 해서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간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워드 쓸 때와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자, IB96을 방문해주신 여러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아랫줄로 넘기고 싶어요. 워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기준이 돼서 글씨가 끝까지 가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텍스트를 일종의 오브젝트, 물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글씨를 썼을 때의 장점은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되죠. 무조건 첫 줄에 딱 쓰여진 다음에 끝까지 가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이걸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 여기 끝에까지 갔을 때 여기서 다음 줄로 내가 넘기고 싶다. 그러면 엔터를 치시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엔터를 치시고 또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갖다 놓겠죠. 이 텍스트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이 텍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할 때 여기 있는 타입 툴이라고 하죠. 자, 타입 툴을 누르시게 되면 I자 커서 옆에 점선 사각형 그대로 나와요. 자, 이거를 글씨 위에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점선 사각형은 없어지고 I자 커서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씨를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I자 커서가 나오지 않고 아무리 가까이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점선 사각형이 나오면 클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물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썼을 경우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물체 따로 두 개의 물체가 따로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글씨를 수정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커서를 이용을 해서 I자 커서만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기존 글씨의 바운딩 박스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긁고 자, 위쪽을 봅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팔레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캐릭터라고 나오죠. 자, 혹시 이 컨트롤 팔레트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 윈도우에 가시면 여기 컨트롤이라고 있죠. 이걸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컨트롤 팔레트를 여시면 여기 캐릭터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이 서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서체들이 있고 마우스를 그 서체 위에 얹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폰트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폰트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 서체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한글 서체는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서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서체에 대한 볼드체라든지 이태릭체, 얇은 서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죠. 하지만 이 부분은 서체가 지원을 해야 돼요. 한글은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영문 서체일 경우에는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은 레귤러로 했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글씨 크기가 나오죠. 자, 여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씨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조절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 글씨 색을 바꿔야겠어요. 자, 그럴 땐 여기는 컬러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본 컬러가 아예 잡혀 있어요. 여기서 골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아래쪽에 있는 필 내부 색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여기서 컬러를 골라주셔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해주시면 컬러가 바뀌는데 이렇게 긁었을 때는 이 컬러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긁힌 상태에서는 이 까만색 선택 박스가 나오기 때문에 색이 반전돼 보여서 무슨 색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글씨만 긁어서 이렇게 컬러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 서체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체를 바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볼드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크기도 바꿔줄 수 있어요. 눌러보시면 바뀐 게 보이시죠? 자, 텍스트가 이렇게 쓰여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바꾸고자 한다면 여기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긁은 다음에 여기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전체를 바꾸실 경우에는 이렇게 구태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있는 셀렉션 툴을 그냥 선택을 하신 다음 이 상태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물음표가 나오고요. 여기도 물음표가 나오죠. 자, 이 이유는 이 전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컬러가 초록색과 파란색 두 종류니까 정확히 한 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더블 클릭하신 다음 컬러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전체가 바뀌게 되겠죠. 서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서체를 바꾸려고 보니까 아까 나왔던 캐릭터라는 패널이 나오지 않고 타입이라는 패널이 나왔죠. 그러면서 폰트 선택하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여기에 캐릭터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여기 있죠? 자, 이 캐릭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캐릭터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다시 나오게 돼요. 자, 그것은 윈도우에 가셔서 타입으로 가세요. 타입에 가시면 캐릭터라고 있죠. 여기서 캐릭터를 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위에 있는 캐릭터를 하셔도 되고 우측에 패널 창에 보시면 여기에도 캐릭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윈도우에서 타입에 있는 캐릭터를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릭터 창은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체, 그 다음 크기, 행간, 자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좀 더 다양한 걸 보시려면 우측 옵션 버튼을 누르시고요. 쇼 옵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여러 가지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서체는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자,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글씨 크기. 그 다음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크기가 미리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30 치면 30포인트가 되죠. 자, 여기는 포인트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이즈 단위예요. 자, 물론 이 포인트도 밀리미터나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그냥 기본 폰트 사이즈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행간이죠. 그러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간을 늘려볼까요? 여기 있는 행간 늘려주시면 자, 이렇게 행간을 늘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자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을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내가 이 수치를 선택을 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 보기가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자고라고 하죠. 글씨의 높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100%인데 올리면 200%로 위아래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낮추면 납작해지게 되겠죠. 자,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도 더 넓게 좁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에 위치를 시켰는데 너무 넓어서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글씨 크기는 그대로 가되 조금만 좁히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간을 줄여버리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보기가 안 좋다. 이럴 경우에 여기서 넓이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간단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건 기준선 이동이에요. 자, 이 기준선 이동은 타입 툴로 긁어서 이용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긁게 되면 선택 박스가 이렇게 나오죠. 자, 제일 아래쪽 선이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글씨를 위나 아래로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기준선을 움직여 볼게요. 조금 올립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좀 더 내립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의 텍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잡지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웹 같은 데도 광고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원래대로 하려면 긁어서 0 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값은 여기서 다 나와요. 100%, 이것도 100%가 기본값, 이거는 0이 기본값,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이 워드 같은 데서 할 수 없는 기능이 있어요. 글씨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자, 셀렉션 툴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각도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어떻게 되죠? 글씨가 돌아가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어딘가에서 한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글씨만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돌리면 그 글씨만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간판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렇게 해서 뭐 로고 같은 거 표시할 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대문자로 바꿔주는 기능, 소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영문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긁고,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대문자로 바꿔주죠. 이거는 소문자로 바꿔주는데 글씨의 형태는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위첨자, 아래첨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3의 제곱 같은 것들을 쓸 때 이 2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긁고 이걸 눌러주면 위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 아래쪽으로 붙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글씨를 작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밑줄 취소선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밑줄 취소선. 그렇죠? 자, 이 기능은 내가 선택한 글씨만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전체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글씨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을 때 정렬 방식이죠. 지금 좌측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이걸 누르면 중앙으로 정렬이 되고요. 이걸 누르면 우측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양측 정렬인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시킬 수 있고, 자, 그 다음 오픈 타입이라고 나오는데 이 오픈 타입은 폰트의 종류를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은 이 오픈 타입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폰트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워드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 것은 테두리 선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fill, 그 다음에 stroke 두 가지가 있죠. 내부색과 선색입니다. 이 글씨에도 선색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좀 확대를 하시고요. 자, 서체도 좀 굵은 채로 바꿀게요. 확실하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헤드라인 서체로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한번 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기본 컬러들이 지정이 돼 있고요.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려면 이 아래쪽을 더블 클릭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컬러 피커 나왔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OK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테두리가 들어가죠. 간단하게 넣어줄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테두리 넣으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냥 테두리에 색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넣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텍스트 또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스트로크를 none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none 없음 버튼이죠.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간단하게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스트로크의 굵기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를 넣었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컨트롤 팔레트에 보시면 스트로크이라고 나오고 1포인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굵기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 굵어지면 모양이 안 이쁘겠죠. 이 글씨의 굵기에 따라서 스트로크도 굵기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일러스트레이터 타입 툴의 여러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타입 툴을 이용을 할 때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한 다음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시죠. 자, 그런데 이 타입 툴을 그냥 클릭하지 않고 클릭 드래그해서 구역을 만든 다음 그 안에 텍스트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툴로 이렇게 박스를 딱 그리게 되면 그 안쪽에 텍스트가 채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들은 아무런 뜻은 없어요. 마치 실제 우리가 텍스트를 써서 넣은 것처럼 띄어쓰기도 돼 있고 쉼표, 마침표, 엔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구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텍스트를 넣을 때는 이렇게 긁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원래 타입 툴로 바닥에 그냥 클릭해서 글씨를 쓸 경우에는 끝이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했을 때는 그 구역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박스 끝까지 간 다음 거기를 넘어갈 경우 이렇게 엔터를 치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아랫줄로 텍스트를 넘겨야 할 경우에는 똑같이 워드 쓰는 것처럼 엔터를 넘겨주시고요. 그때 또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역에 한정해서 텍스트를 쓰시게 되면 자, 내가 이 구역으로 된 텍스트를 들고 아무 곳이나 움직여 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구역에 텍스트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텍스트를 쓴 것은 타입 툴로 박스를 그린 다음에 텍스트를 넣은 건데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그려서 텍스트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원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 놓고요. 자, 그 다음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점선 박스 있는 상태에서 자, 안쪽으로 가져와서 여기 있는 패스선 위에 얹습니다. 자, 마우스를 얹으니까 모양이 바뀌었죠, 지금. 그렇죠? 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으로 된 구역 안에 텍스트를 또 채워주게 되겠죠. 이때도 사용 방법은 사각형 박스 안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내가 원하는 구역에 텍스트를 채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해보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잡지 같은 데나 보시면 텍스트가 채워진 모양이 일종의 도형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하트로 우리가 하나를 그려서 만들어 볼까요? 자, 원으로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 직접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Shift 눌러서 아래로 내리고요. 자, 이렇게 꺾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꺾어줘야죠. 자, 여기는 펜 툴 눌러서 나오는 앵커 포인트 툴로 자,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한번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직접 선택 툴로 자, 이 원하는 부분 조금 더 내려주고요. 자, 여기도 조금 더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트를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패스 위로 가져갑니다. 자, 이때는 이게 선택이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패스 위에 마우스만 얹으면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패러그래프 상에서 이거를 조절을 어떻게 해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에 보시면 타입에 들어가시면 패러그래프라고 있습니다. 자, 패러그래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좌측, 중앙, 우측인데 이 옆에 보시면 양측 정렬이 있어요. 글씨를 당겨서 끝에 선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끝쪽 선으로 전부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해보면 완전하게 도형 모양대로 안쪽에 글씨를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글씨가 밀려와서 덜 들어갔네요. 자, 예를 들어서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런 식으로
도형을 채우는 텍스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안쪽에 글씨가 채워졌는데, 자, 보시면 글씨가 쭉 이어지죠, 지금. 그래서 이까지 왔어요. 그 다음 여기는 글씨가 없죠. 자, 원래 당기는 표시를 하게 되면 양쪽으로 딱 맞춰주는 건데, 양측 정렬로. 자, 아래쪽에 넘어갔다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엔터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쭉 글씨가 오다가 여기서 엔터가 들어가서 또 아래쪽으로 글씨가 들어가고 또 엔터 들어가죠. 자,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엔터로 넘긴 구역이 단락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엔터가 들어가고 여기서 엔터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 사이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죠. 자, 이 패러그래프는 단락에 대한 조절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안쪽으로 집어넣기를 주면 어떻죠? 여기만 들어가죠. 다른 데는 안 들어가요. 자, 여기가 단락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긁지 않고 커서를 여기만 긁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만 들어갈까요? 자, 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들어가게 되죠? 이 단락 메뉴는 커서가 단락 안에만 있으면 단락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그래프에서 조정을 할 때는 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커서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0 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정렬 방식도 단락에 따라서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좌측, 중앙, 우측이죠. 자, 이것도 단락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측은 양측. 이것도 이 단락에만 적용되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거는 제일 아랫줄을 좌측으로 놓을 건지 중앙으로 놓을 건지 우측으로 놓을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누르면 이 줄이 지금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누르면 우측으로 붙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단락의 마지막 줄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락 들여쓰기. 그 다음 여기는 단락 끝부분 들여쓰기.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단락의 첫 줄을 띄워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커서를 이 안에만 두면 자, 여기서 단락 안쪽을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첫 줄만 들여쓰게 되겠죠. 자, 요거는 단락의 앞간격과 뒤간격이에요. 자, 이렇게 주면 지금 현재 커서가 있는 단락의 앞간격, 그 다음 이것은 커서가 있는 단락 뒤간격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텍스트의 기능이 왜 다양하냐면 우리가 책 같은 거를 만들 때나 이럴 때도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쇄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 안을 채워주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자, 이 도형 안을 채우는 것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패스로 그려진 도형은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다각형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전부 다 가능하겠죠. 별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쉬프트로 정확하게 별을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타이틀로 안쪽에 가져가서 패스에 찍어주면 자, 그러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선택 툴로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 별 모양의 텍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패스로 그린 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도형 안을 채워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형을 둘러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패스에 마우스를 얹으면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텍스트로 채워주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어요, 지금. 물결 모양으로 바뀌었죠, 지금. 커서 밑에 물결 모양의 점선이 나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Alt 키 누른 상태여야 됩니다. 클릭해주면 어떻죠? 패스를 따라가는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텍스트로 모양을 연출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패스로 만든 도형은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똑같이 하트를 또 만들어 볼게요. 자, 하트를 그렸죠? 타입 툴을 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마우스를 얹은 상태에서 Alt 키 누르세요. 자, 모양 바뀌었죠?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러싼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간단하게 이런 식의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펜 툴로 도형이 아니고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요. 자, 이렇게 내부색 흰색으로 바꾸고요. 자, 똑같이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얹으면 이번에는 어떻죠?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뀌죠. 이번에는 도형이 아니고 선이기 때문에 알아서 바뀝니다. 하지만 도형은 내부에 채울지 선을 따라갈지 이 컴퓨터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채울 때는 그냥 찍으면 되지만 바깥에 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Alt 키를 눌러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도형이 아니고 선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타입 툴로 얹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을 따라서 글씨가 쓰여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텍스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타입 툴로 이제 이 글씨를 변형을 하는데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긁어서 여기 있는 컨트롤 팔레트에서 서체라든지 사이즈, 그 다음 캐릭터 팔레트에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 그대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 부분을 바꾸고 싶은 거죠. 자, 이때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달려오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선택 툴 말고요. 그 옆에 있는 직접 선택 툴 있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제일 앞쪽과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끝부분에 이렇게 선이 나오게 돼요.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쭉 확대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 선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중간을 보면 여기도 선이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 끝부분을 보면 여기도 선이 나와요. 자, 이 선은 시작 지점을 바꿔줄 수 있는 선이 되겠어요. 그 대신 직접 선택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선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마우스 커서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가 우측으로 나오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시작 지점을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끝부분을 줄이면 자, 끝부분이 끝이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뒤쪽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과 끝점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앙선은 뭘까요? 자, 나는 이 글씨가 이 위에 따라서 흐르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따라서 흐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 중앙에 있는 선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가 위쪽으로 나오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글씨가 아래쪽으로 뒤집혀서 들어오게 돼요. 자, 이거는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도형을 따라 그렸을 때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 여기다 똑같이 Alt 키를 누르고 찍었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안쪽에 컬러를 넣고 싶어요. 자, 지금 이것도 패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컬러가 들어가야죠. 자, 들어갈까요?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 OK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텍스트가 들어가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패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패스에 얹혀진 텍스트가 먼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위쪽에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지금 캐릭터 나오고 전부 텍스트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나는 패스에만 적용하는 내부색을 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텍스트가 선택이 안 되고 패스만 선택돼야죠. 이럴 때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제, 바닥에 클릭해서 해제하시고요. 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패스가 선택이 되는 게 보이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핸들 나오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글씨는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을 봐도 글씨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은 안에 있는 패스만 선택된 겁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색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가능한 거죠. 자, 아시겠죠? 지금 텍스트와 패스가 같이 혼합이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직접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셀렉션 툴을 하게 되면 어때요? 텍스트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 있는 중앙을 잡고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작과 끝점이라든지 중앙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도형 안쪽으로 밀어넣거나
빼거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텍스트는 워드하고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이것도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텍스트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